지금 제가 오늘 쭉 진행하려고 하는 물고기 잡는 법 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한 번 배워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써먹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 원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그 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저는 꾹꾹꾹 담았어요. 부동산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이클은 지역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의 명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 질문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거든요. 서울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부산이 지금 오를까요, 내릴까요? 울산은 언제 오를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이클이라는 건 무조건 있어요. 그럼 이 사이클이 왜 발생하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원인을 알면 내가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원인에는 분명히 그러한 요인들이 있어요. 가격이 오르는 요인들, 하락하는 요인들. 근데 이 요인들 자체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요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죠. 지금 저도 이제 두 딸을 이제 키우고 있고요. 이 두 딸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아빠, 부동산 공부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을 좀 두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케치북에 막 극적었던 걸 가지고 제가 만들다 보니까 그게 어느새 그냥 강의 자료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가장 아끼는 것들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물고기 잡는 방법은 실전에 적용 가능한 이론들을 담으려고 애를 썼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 이론 자체가 실제 투자에 있어서 각 지역별 움직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내용들을 담으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식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 밑바탕이 되는 이론들이 얼마나 실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론들은 지금 현재도 적용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제 강의를 들어야 될 분들은 사실 초급자 분들이에요. 그냥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정말 들으면 좋죠. 무주택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긴 했지만 사실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 분들, 그리고 뭔가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그때는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투자를 해보긴 했지만 약간 좀 주먹구구식으로 한 분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거랑 여러분이 한 거랑 뭐가 다른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오로지 나만의 힘으로 부동산 흐름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 그런 약간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는 분들 들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유망 투자처를 찾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도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내 집 마련 똘똘한 집 하나를 살 수 있는 방법과 다주택자로서 집을 여러 개 사는 방법, 그 노하우는 사실은 동일해요. 수업을 듣기 전에 목표와 한계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릴게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자, 축구 잘하는 방법을 축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30시간을 들었다고 해서 공만 던져주면 축구를 바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완전 못하겠죠. 자전거 타는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전거 타본 적 없는데 30분 들었다고 되게 잘 탈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딱 들으면 머리로 이해한 것 같아. 근데 그걸 이해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해한 거를 직접 내 손으로 확인하고 정리하고 다시 한번 더 눈으로 보고 그리고 현장을 갔다 오고 내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게 그게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이것들을 스스로 직접 해보고 현장을 갔다 오고 눈으로 보고 스스로 느끼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거의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강의에서 쭉 설명드릴 목차를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이제 영주차라고 했는데요. 좀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제가 영주차에다가 쭉쭉쭉 내용들을 집어넣어 드리는데 지금 최대 이슈가 7월 10일 나온 부동산 대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걸 알아야 그게 똘똘한 한 채든 투자든 수익형이든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대상이 다 다르겠죠. 무주택자의 어떤 전략하고
1주택자의 전략과 다주택자의 전략은 다를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다주택자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가장 고민이 이제 매도 전략일 거예요. 그래서 매도 전략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좀 담았어요. 자, 이제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이 내용들이 이제 물고기 강의의 본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1주차에는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이해 편을 담았어요. 이게 왜 오르는지, 도대체 사이클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사이클이 왜 발생하는지, 그 상승 요인이 뭔지, 그 다음에 이게 움직일 때는 당연히 매매 전세 가격이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투자 자체가 이 투자의 근본이 지금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타이밍을 딱 잘 잡고 싶어 하거든요. 지역 선정하고 이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6단계, 그 다음에 미래 예측을 잘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미래 예측에 도움되는 3가지 지표에 대한 상세 설명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조언 짧게 담았어요. 그게 이제 1주차 내용이고요. 사실 1주차 내용만 보더라도 뭐가 엄청 많죠. 보통은요, 강의 들으면 그냥 부동산이 왜 오르는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뭐 금리는 어떤지, 뭐 이런 거 맛배기만 막 집어넣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바로 결론이에요. 저는 결론 내리거든요. 1주차부터. 목차나 보시면 이제 되시겠죠. 그리고 기본기가 너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에서 매도까지 정말 구구절절 상세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아주 작은 포인트지만 요거 하나만 조금 주의하면 얼마나 그게 편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담았고요. 그리고 손품에서 발품은 부동산 투자에서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손품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발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노하우들 쭉쭉 담았고요. 그리고 투자 실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유형들, 그런 사례들,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잘해줘도 계속 뭔가 망설여요. 망설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성공 방정식, 제가 생각하는 성공 방정식 마지막에 좀 담았어요. 이것도 내용이 알차죠. 들으면 재밌을 거예요. 자, 그리고 3주차가 되면 이제 레벨업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될 것이냐. 지역 분석을 남들보다 훨씬 더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좀 장기적인 공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 분석이라는 걸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이걸 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흐름 분석을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 제가 좀 더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라면 투자 노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투자 노트 있으세요? 저는 투자 노트가 있어요. 매년 업데이트되는 투자 노트예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그 노트 있는 거를 다 공유하고요. 지금 올해 노트까지도 다 담았어요. 여러분들 투자함에 있어서 랭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거기서 좀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정책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담았고요. 자, 4주차가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유망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느냐. 일단 제가 전국은 아니지만 뭐 경기도라든지 몇 개의 도시를 샘플링해서 그곳들의 유망 투자처를 직접적으로 안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분석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자료를 만들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왜 이게 유망 투자처가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분석 사례를 가지고 쭉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요. 일석이조죠. 유망 투자처도 발견하고 그게 왜 그런지 그 이유까지도 설명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 똘똘한 한 채 이런 거 대세잖아요. 왜 이게 대세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축하고 이게 과연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것을 판단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 검증법을 제가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평형대별로 평단가가 다 틀려요. 그랬을 때 도대체 왜 이렇게 평단가가 다르고 어떤 시기에 어떤 친구가 저평가된 건지 그거를 셀프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되게 의미 있는 지표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가격 거품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지역 시세를 비교를 할 줄 알면 이게 투자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지역 시세를 비교하는 방법, 그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5주차가 되면 현금 흐름 만드는 법, 수익형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쭉 담았어요. 수익형 부동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제가 강의 담은 건 11개에 대한 부동산 이 종류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다 담았고 그것들 비교하고 그리고 유형별로 어떤 사람은 뭐를 하면 좋을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투자 금액 면에서는 뭐가 더 좋은지 리스크 면에서는 누가 더 좋은지 수익률 면에서 누가 더 좋은지 막 그런 것들까지도 쭉 다 비교를 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물론 이 많은 종목에 대해서 완벽하게 뭘 분석하고 이해시켜 드리기는 힘들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뭐가 좋은지를 각각을 비교해 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수익형 투자할 때는 다른 것보다 지역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세 수익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비밀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다 담았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했던 투자 사례들 쭉 담았고 그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지식산업센터 A부터 Z까지 웬만한 내용들을 싹 다 담았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들까지 담았으니까 뭐 조금 내용은 뭐 조금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제 강의를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그냥 이제 내 집 마련 때문에 그냥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도대체 부동산이라는 놈이 왜 오르는지 이해가 안 돼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진짜 자산을 막 빠르게 불리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경우라도 잘 오셨습니다. 아마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내용들 설명을 할 강사 소개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섭섭하겠죠? 그래서 짧게 제 소개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램군이고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필명을 이제 쓰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이제 램군이었고 사람들이 물어요. 램군이 뭐냐고. 화가 렘브란트 아세요? 그 사람의 수식어가 빛의 화가 렘브란트예요. 모든 그림에는 이렇게 밝은 부분이 있어요. 다른 화가들하고 다르게 흰 색깔로 덧칠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그냥 놔두고 나머지를 검게 칠하는 거예요. 거기는 원래부터 흰색이었던 거죠. 그게 가장 밝은 색이에요. 그냥 그런 이제 기법도 하고 어쨌든 저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저는 렘브란트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화가 렘브란트를 좋아하는 청년을 줄여서 그냥 렘군이라고 그냥 쓰고 있어요. 저는 인생 로드맵이 있는데요. 보통 5년마다 플랜이 있어요. 웬만하면 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20대 때부터 30대 초반까지는 이제 평범한 월급쟁이였고요. 그리고 3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는 야, 회사 생활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부동산을 개척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시기예요. 정말 미친 듯이 부동산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는 저는 교육과의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일환이기도 하죠. 그리고 벌써 제 40대가 되었어요. 4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는 저는 단순한 교육가가 아니라 조금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40 중반이 넘어가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은 일단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조금은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저 이제 물고기 잡는 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갈까요?